책으로 만나는 가을개벽 문화 김영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천부경을 주역에 묻다의 저자이신 김재홍 교수님을 모시고 말씀 나누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중경과 하경을 공부할 텐데 채심용구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10을 권은, 하늘을 권원으로 해가지고 구로 작용하는 것이 하늘의 작용이라고 합니다. 천지인의 원리가 동서남북 사방에 운행이 된다는 뜻이 운삼사가 아닌가. 고려시대 때나 조선시대 때 동전을 다들 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그 동전의 원은 천안지방의 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부경 81자의 정중앙에 6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도 하셨는데 주역에서 그 6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인 작용이었습니다. 이 6이 매개해서 우주의 변화가 선천에서 후천으로 전환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태양 악명이라 하경이라는 건 천지인을 갖다가 합의를 이루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하늘의 섭리는 영원하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는 천부경이 어떤 경전이고 또 상경은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알아봤거든요. 네. 이번 시간에는 중경과 하경을 공부할 텐데 천부경 중경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대삼합육, 생칠팔구, 운삼사, 성환오칠. 네, 중경도 대부분 숫자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천지인 합일의 원리를 설명한 건 상경이고 그 원리가 공간에 어떻게 전개되어 가는가를 설명한 건 중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이제 중경의 내용이 굉장히 이제 참 난해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지인 합일의 그 생성 원리와 그 이치가 상수 원리라는 것에 결부를 시켜가지고 전개 과정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중경인데, 그래서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그래서 천도 땅도 사람도 둘이면서 두이자를 쓰고 석삼자를 썼습니다. 그런데 제 소견에는 첫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역학의 관점에서 천부경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내용과 다른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십사. 지난번 시간에도 양해를 구했습니다. 역학의 관점에서 본다면 자, 천이 지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도 땅도 사람도 음양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은 음양으로 다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역학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뒤에 붙어 있는 삼이라고 하는 것은 조화를 갖다가 이룬다는 뜻이 아닌가. 그래서 그 조화를 갖다가 이루는데 천지인을 전부 다 음양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 음양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 합하면 6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6이라고 하는 것이 천부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조화를 이루고 있는 걸 천명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대삼합육이라고 해서 그 천지인의 세계가 6으로 합한다는 것은 천의 음양과 지의 음양과 인의 음양을 합친 게 6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6으로 합해진다는 거죠. 그 6으로 합해지는 걸 근원으로 해가지고 생, 7, 8, 9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역에서 특히 역학의 관점에서 보면 자, 6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인 작용입니다. 자, 하늘의 작용은 구로 이루어지는데 공간적인 작용은 최오용육이라고 해서 6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6을 근원으로 해가지고 생789라고 하는 7과 8과 9라고 하는 것은 7은 본체를 드러낸다는, 형체를 드러낸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8은 마름질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마름질한다는 것은 예법을 만들고 문물 제도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 문물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구는 하늘의 섭리가 구로작용을 합니다. 채식용구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십을 권은, 하늘을 권원으로 해가지고 구로작용하는 것이 하늘의 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팔로 가지고 문물 제도를 마름질을 해서 그 문물 제도를 통해서 하늘의 뜻을 공간으로 드러내는 것이 구가 아닌가.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역학의 관점으로 본다면 육이라고 하는 것은 자 천지인의 음양을 합친 것이 육이고, 그리고 그 육을 근원으로 해가지고 형체를 드러내는 칠과 마름질을 하는 팔, 그리고 그 마름질을 해가지고 만들어진 문물 제도를 통해서 하늘의 뜻이 작용이 되는 구가 생한다. 중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천지인 합일이 공간에서 자 육을 근원으로 해서 7, 8, 9를 통해 가지고 전개가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그 천부경을 주역에 묻다라는 책을 쓰면서 굉장히 그 고민을 했던 것이 운삼사 성한오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과 4로 운행이 이루어지고 5와 7로 원을 이룬다는 거기에 대해서 그 책을 쓰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해답을 피타고라스 정리나 중국에 있었던 유비상경이라는 수학책이나 또 동양에서의 어떤 근원적인 원리 중에 하나인 원방각 원리, 이런 데서 이제 답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운산사라고 하는 것은 3과 4로 운행이 된다는 것은 3이라는 건 첫 번째 천지인을 의미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천지인이 4라고 하는 것은 동서남북 사방에, 천지인의 원리가 동서남북 사방에 운행이 된다는 뜻이 운삼사가 아닌가. 역학의 관점으로 보면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들이 이제 시간 플러스 공간 이꼴이 우주입니다. 아시다시피 시간을 피타고라스 정리나 중국의 수학책인 유비상경의 도형으로 보면 시간은 수직 삼각형 중에 수직은 숫자로 시간인데 3을 나타냅니다. 3을 나타내고 자, 그 평면은 4로 나타냅니다. 그 밑변은 물론 5로 나타내죠. 그래서 가로축은 공간을 나타내고 세로축은 시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시간은 숫자로 3으로 표기를 하고 자 공간은 4로 표기를 해서 시간과 공간이 합쳐진 게 7입니다. 그 7. 그래서 이제 원방각 원리에서 보자면은 삼각형 4개가 합쳐지면 사각형을 이룹니다. 사각형이라는 건 모방자라 공간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사각형을 말면 원이 됩니다. 원을 펴면 공간이 됩니다. 오므리면 하늘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뜻이 공간으로 드러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비근한 예로 들자면 저희들이 고려시대 때나 조선시대 때 자 동전을 다들 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그 동전의 원은 천원지방의 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네모난 구멍이 있었습니다. 그 네모난 구멍은 새끼줄로 끼어서 동전을 연결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방은 공간을 의미하는 거죠. 땅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늘의 뜻으로 뜻이 공간으로 드러나는 걸 의미하고 하늘의 뜻을 공간에서 실천하는 사람은 사람입니다. 돈을 들고 다니면서 쓰는 사람이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 소견에 동전 안에 천지인의 이치가 들어있고 천지인의 원리가 내포되어 있다고 보고 또 그 동전 안에 천원지방이라 원은 하늘이고 네모는 땅이고 저 각은 삼각형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유학에서 삼각형은 사람은 하늘을 보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삼각형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천지인의 이치가 그래서 들었다는 거죠. 이래서 원방각 원리로 가지고도 논거를 제시할 수 있지 않는가. 만이산에 참성단과
경주의 첨성대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는 원으로 되어 있고 위가 사각으로 되어 있어서 원방각 원리를 갖다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천원 지방 사상이 중국에서 유래했다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원방각 사상에서 유래한 거네요. 네. 그래서 오물이면 말면 원이 되고 펴면 사각형이 되는데 사각형 안에 삼각형이 4개 들어있고 시간과 공간을 나타내는 상과 사를 합치면 사각형의 모서리마다 숫자로 7이 생성이 되지 않습니까? 상과 사를 합치면 7이 되죠. 그 7, 4개를 합친 것이 28입니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하늘에 있는 별자리가 28수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28수로. 그래서 하늘의 문체가 인간의 문체가 되고 하늘의 법칙이 인간의 법칙이 되는 그 원방각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안오칠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는데 운삼사 성안오칠이 천부경 중경의 어떤 핵심적인 사항 아닌가. 그래서 천부경 중경이라고 하는 것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상경은 천지인 합일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고 중경은 그 원리가 공간에 어떻게 전개되어 가는가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로서 전개되는 것도 설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생칠팔구로 6을 근원으로 해서 생칠팔구로 전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또 두 번째는 원방각 원리로 성안오칠이 원방각 원리로 봐서 그래서 둥근 원이 공간으로 펼쳐져서 하늘의 뜻이 공간으로 드러나는데 그걸 공간에서 실천하고 드러내고 이상적 세계를 이룰 수 있는 주체는 사람이죠. 그래서 중경 내용이 천지인의 원리를 어떻게 전개되어 가고 있는가를 설명한 것이 중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역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천부경을 더 잘 알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경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여쭤볼게요. 천부경 81자의 정중앙에 6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도 하셨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천부경 81자 중에 제일 가운데 있는 자가 6이지 않습니까? 6 앞에 있는 글자의 개수가 40개고 6 이후에 있는 글자가 바로 40개라 81자가 됐습니다. 그 40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하도의 중심수는 5와 10이고 낙서의 중심수는 5인데 옆에 있는 수를 사상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1928, 2746 그걸 합치면 40입니다. 그래서 이제 역학의 관점으로 본다면 6 앞에 사상수 40이 있고 6 뒤에 사상수 40이 있다. 그래서 6이 천부경 81자의 제일 중간을 위치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제 이렇게도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에 대해서 첫 번째 주역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주역에 최후용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상극을 말씀드리면서 상극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상징하는 10이 있고 땅을 상징하는 일태극이 있고 사람을 상징하는 5가 있다. 그런데 하늘은 10을 근원으로 해서 9를 작용한다. 생칠팔구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은 5를 하늘의 수인 5를 근원으로 해가지고 6으로 작용을 합니다. 주역에서 그 6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인 작용의 수입니다. 6을 통해서 작용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대삼합육이라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대삼합육 6인데 그래서 천지인의 이치가 6효를 통해서 주역은 한 궤가 6효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뜻을 자각한 성인이 6효를 64개 384효를 통해서 하늘의 뜻을 드러내기 때문에 하늘의 뜻을 드러내는 걸 6효를 통해서 드러냅니다. 그래서 계사상편 2장에 6효지동은 상극지도야라. 그래서 상극에
천지인의 지극한 이치가 육효의 작용을 통해서 공간으로 드러난다. 그만큼 육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인의 이치가 공간으로 드러나는 통로가 육이라는 뜻을 첫 번째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은 이제 굉장히 주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요. 또 오행으로 따지면 만물은 물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만물은 물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일육자리가 일육수죠. 육이라고 하는 건 물의 자리입니다. 그 물에서 만물이 생하는, 그래서 주역의 관점으로 보면 육을 통해서 지극한 이치가 드러나는 통로요. 오행으로 보면은 육을 통해서 만물이 생하게 되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역 64개도 금곤 다음에 그다음 수레 둥께서부터 6개 개가 전부 물숫자가 붙었습니다. 천지에 의해서 만물이 생한다는 뜻으로 64개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오행으로 보면 육이라는 것은 만물 생성의 어떤 요인이다. 근원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세 번째 이제 관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관자라는 책에서 사람의 돈은 육으로 말음질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자도 육을 통해서 말음질을 하고, 오행으로 보면은 육이 만물 생성의 근원이고, 또 주역의 관점으로 보면 육을 통해서 하늘의 뜻이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육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제 소견에는 육을 두고 앞에 사상수가 있고 뒤에 사상수가 있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육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육을 중심으로 천부경의 선후가 나눠지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이 육이 매개해서 우주의 변화가 선천에서 후천으로 전환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경 읽어보겠습니다. 네. 일묘연 만왕 만내 용변 부동본 본심 본태양 악명 인중 천지일 일종 무종일. 천부경을 세 단락으로 나누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걸 조금 어색할 수 있습니다만 서론본론 결론으로 적용을 시킨다면 하경이라는 건 결론적인 성격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경이라고 하는 건 천지인 합일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중경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인 합일의 원리가 공간에서 어떻게 전개되어 가는가, 거기에 대한 중점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경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에서 전개되어 있는 그 천지인의 원리를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몫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 실천과 사람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또 두 번째 전체적인 의미를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은 상경은 시작을 의미를 했습니다. 시작할 시자를 썼습니까? 그래서 일시무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태극인 하나에서 시작이 되는데 그 하나에서 시작된 태극은 무극에서 시작이 된 거라고. 그런데 하경의 첫 구절이 일종 무종일입니다. 끝날 종자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태극이 끝나는데 그 끝나는 것은 무극에서 끝이 나는 거다. 그래서 역학의 관점으로 본다면 제가 전체적인 걸 말씀드리면서 원시 반정의 원리에 입각한 종시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조금 역학적인 용어로 말씀을 드렸는데, 원시 반종이라고 하는 건 근원원자 시작할 시자라 시작을 근원으로 해가지고 되돌릴 반자 끝날 종자라 끝을 되돌린다. 그래서 이제 하나가 만물을 생하지만 그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극에 속해져 있는, 무극 속에서 시작하고 무극의 원리를 근원으로 해서 시작을 하고 무극의 원리를 근원으로 해서 끝을 낸다. 이렇게 전체적인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첫 구절의 얘기하고도 밀접한 이제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경을 갖다가 상경과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고, 자, 그 다음 하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묘연입니다. 그래서 자, 묘할모자에다가 넘칠 현자, 뿔을 연자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크게 불어난다는 얘기죠. 하나가 크게 불어나가지고 변화를 갖다가 이룬다. 저희들이 태극이 셋으로 나누어진다는 얘기도 있었고, 하나가 세 개로 나누어지는 삼태극의 원리도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나누어져도 자, 그 다음에는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 근본에는 변함이 없다는 얘기죠. 근원은 움직이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자,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태양 악명이라 우르를 본 자 밝을 명자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있고 하늘에서 높이 빛나게 된다. 그 얘기는 자,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자, 천지인의 원리를 설명한 게 바로 자, 상경이고 정계과정을 설명한 것이 중경이고 하경이라는 건 천지인을 갖다가 합의를 이루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의 결론적인 성격을 가진 것이 하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천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래서 그것을 실천하게 되면 높이 빛나게 된다는 거죠. 자, 하늘의 법칙을 인간의 법칙으로 삼아서 아름다운 세상을 갖다가 이룰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 끝구절에 그 끝구절에서는 그 섭리를 갖다가 천지와 더불어서 자, 인중 천지일이죠. 사람이 가운데 중자지 않습니까? 사람이 가운데서 중간에서 또 중이라고 하는 것은 중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늘의 뜻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천지를 하나로 만든다는 것은 천지인 합의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천지인 합일, 천인 합일, 천지합덕이 결론입니다. 천지합덕, 천지인 합의를 통해서 하늘의 법칙을 사람에 의해 가지고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바로 천부경의 결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 사람에 의해 가지고 천지가 하나 되는 이렇게 해서 자, 하늘의 뜻을 자, 공간에서 실천해서 아름다운 세상을 이루고 또 상생의 세계를 갖다가 이루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부여된 어떤 사명이다. 조금 부언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성인은 하늘의 뜻을 자각해서 사람들을 기르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 성인이라고 합니다. 그 성인의 뜻을 공부를 해서 실천하는 건 군자의 몫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경의 내용이 바로 천지인 합의를 이루는 것이 사람의 사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람의 존재 목적이 천지의 뜻을 깨닫고 실현하는 것에 있다는 것은 동서양 모든 종교와 철학에 공통된 주제인데요. 하경은 일종 무종일, 하나는 천지 만물을 끝맺는 근본이나 무로 마치는 하나이니라로 끝맺고 있는데요. 천부경의 시작인 일시무시일과 짝이 되는 구절이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시무시일이 시작이라면 일종무종일이 끝이라 그래서 몇 차례 언급이 됐습니다만 주역에서 말하는 종시원리, 그 시작과 끝. 그런데 끝은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시원리라고 하는 것은 끝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작을 의미를 합니다. 시작을 의미하기 때문에 주역의 나선형 시간관, 시간의 영원성. 그래서 사계절이 끝이 나면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봄으로 시작이 되고 또 사계절이 끝나게 되면 또 다른 봄으로 시작이 되는 그런 원리를 종시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의 영원성을 말하고 하늘의 섭리는 사계절의 변화로 드러난다고 합니다. 자, 일반적인 종교는 하늘의 뜻이고 경전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무조건 따르라, 이런 선언적인 명제로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학문이기 때문에 왜 따라야 되는가,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가를 갖다가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이 섭리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주야의 변화, 음양의 변화죠. 사계절의 변화로 드러난다. 그래서 이제 논어에서도 공자가 제자들에게 오늘부터 나는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래서 천부경에서 말하는 시작과 끝 종시 원리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하늘의 섭리의 영원성을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간단히는 하늘의 섭리는 영원하다는 거죠. 하늘의 섭리는 잠시도 쉬지 않고 영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야 되는 것이 사람의 역할이다, 이런 뜻을 가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천부경의 전체의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동양사상이나 천부경에 대해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조금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교수님의 책이나 환단곡이 콘서트에서 방영되는 천부경 강독 등을 참고하신다면 훨씬 이해하시기 쉬우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천부경의 구성이 상중하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경은 천지인 합일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고, 중경은 천지인 합일의 전개 과정을 설명하고 있고, 하경은 사람들의 실천적인 사명을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천지인 합일에 대한 얘기다. 천지인이 합일이 된다면 하늘의 뜻이 사람에 의해서 공간에서 전개돼 가지고 이상적인 세계를 만드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천부경의 공부를 통해 가지고 천지인이 하나고 천지인 합일에 대한 어떤 사명이 사람들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다는 자각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천부경 공부를 통해 가지고 하늘의 뜻을 공간에서 실천하고 하늘의 뜻에 의지하고 하늘의 뜻에 안주하는 것이 개인적으로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의 방식이라는 걸 깨달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천부경을 주역에 묻다의 저자이신 김재용 교수님을 모시고 천부경에 담긴 깊은 뜻을 알아봤는데요. 천부경이 우주 변화의 이치뿐만 아니라 우주와 인간의 관계, 그리고 인간의 존재 목적까지 담긴 소중한 경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 소중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천부경에는 9000년 인류 태고 문화인 신교의 우주관, 신관, 인간론의 정수가 담겨 있는데요. 따라서 인류 원형 문화의 제1성전이자 우주 수학 원전인 천부경을 바르게 깨침으로써 지구촌 원형 문화의 시원 코드를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천지의 변화 질서를 밝힌 천부경의 깊은 뜻을 알고자 하시는 분들께 천부경을 주역에 묻다를 권해드립니다. 책으로 만나는 가을 개병 문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